자, 일단 1페이지 1번. 자고로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그 대손색 공제 있죠? 우리 대손색 공제를 응용한 일반점표 입력은 세무 2급 때 가르쳐요, 선생님. 가르치는데, 모르겠어요. 안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더라, 가끔씩. 그래서 다시 할게요. 세무 1급은 잘 내요. 대손색 공제가 된 채권을 회수하든 공제를 받든.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려면 요 문구를 우리가 문구를 알아야지만 그 문구를 응용해서 분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우리 분계 끊는 거잖아요. 문구를 알아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런 게 있죠. 두 가지. 뭐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내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그 부가가치세 때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우리가 대손세액이 판매자가 발생하는 거죠. 판매자. 그럼 판매자는 우리가 매출세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잖아요. 대손세 공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대손세 공제가 되는 건 납부할 세금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죠.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요, 가산해, 대손세 공제가 발생하면. 차감하지,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야 납부세액이 차감되는 효과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출세액인데 우리 매출세액은 계정과목 부가세 예수금 쓰죠? 동의되시죠? 부가세 예수금 부채고. 매출세액에서라고 적을게요.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요. 근데 대손세 공제 받은 채권이 있죠. 이거 좀 띄우고. 대손세액 공제된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된 채권을 다시 우리 시험에서는 회수도 하죠. 회수하면 이때는 우리가 토해내요? 아니면은 여러분 납부를 덜해요? 토해내야 돼, 그죠? 떼인 돈 받았으면 이땐 다시 내가 차감시켜주는 다시 토해내야지. 그럼 토해낸다라는 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매출 세액에 가산하죠, 여러분들. 그죠? 이거?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계정 과목으로 분계를 끊는 거예요. 아마 이거 숙제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 그럼 우리가 지금은 문제가 여기죠. 대손세 공제 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했으니까 요걸 써야 되죠. 매출 세액의 가산. 그죠? 그럼 부가세 예수금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가산이니까. 증가죠, 증가. 그죠, 증가. 매출세액은 딱 봐도 얼마예요, 세액은? 10만원이죠, 세액 10만원? 맞죠? 그럼 10만원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대손세 얘기를 떼인 돈 받으면 대변으로 대손 충당금 증가시키죠? 그죠? 근데 조심하실 게, 이건 차변에 현금 110만원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이잖아요. 그럼 대변에 가산하니까 대변으로 가야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이 딱 봐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년에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한 건 110만 원이었을까요? 100만 원이었을까요? 100만 원이지 왜? 작년도에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면 내가 110만 원을 작년도에 띄어 먹혔지만
띄어 먹혔지만 대손색 공제를 작년도에 받았다라는 건 10만 원만큼은 납부할 세금에서 빼줬을 거 아니에요. 빼줬으니까 나는 100만 원만 손해본 거지. 그렇죠? 그럼 100만 원만 손해봤으니까 작년도에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한 건 110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살릴 때도 100만 원만 살려야지.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부가세 예수금부터 먼저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가 대손 충당금 증가시키잖아요. 떼인 돈 받으면. 그럼 나머지 차액을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시면 돼요. 이게 아마 111번일 거예요. 바드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하면 오류가 없어요. 되셨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얘랑 또 비교하실 게 어디냐면은 4페이지. 자, 4페이지에 몇 번이었었냐면 11번. 11번이 반대의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11번은. 11번 아니었어요? 하라고 안 했어요? 아, 그랬어. 왜 안 했을까? 아, 13번만 하고 있어요? 아, 그랬어? 에이, 오케이. 다시 1페이지 2번으로 가요. 낸 줄 알았어요. 자, 일단, 자,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할부금. 자, 미지급금으로, 여러분들이 미지급금이라는 이자를 미지급금으로 하진 않죠? 그죠?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미지급금은 우리가 할부로 차량을 구입했을 때 당연히 원금을 미지급금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보니까 1월 상환한 게 여기 1월 3일이죠. 1월 3일 날 원금 109만 원과 이자 11만 원을 합쳐서 얼마를 상환한 거냐면 120만 원을 상환한 거예요. 이 분개만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 원금 잔액은 의미 없어요. 맞죠? 우리 잔액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1월 3일 날 할부금에 대한 원리금 갚은 거 있잖아요. 원리금, 원금과 이자. 그럼 이자는 이자 비용 처리해야지. 그죠? 그래서 여기요. 차변에, 아이고. 미지급금 자고로 채무 거래처 무조건 걸어야죠, 여러분들? 현대차. 배우셨죠, 이거? 1090 빵빵빵. 그다음 대변에 보통예금 이거 문제 잘 내요. 자고로 우리 채권 채무만 거래처 입력했냐 채점하는 거니까 채권 채무 아닌 건 거래처 입력하든 입력 안 하든 채점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어요. 얘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아 맞다. 이자비용 맞아. 뭐 하는 거야? 쏘리. 그렇죠. 깜짝 놀랐어. 자, 11만 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도 중요하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으니까 요거 기업 업무 추진비잖아요.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핵심이 뭐냐면, 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카드 결제했대.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는데 매입세 불공제면은 요거 우리가 신용카드는 세금 계산서가 아닌 애들은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든 부속 서류에도 신고서에 들어갈 것만 입력한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것들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니 왜죠? 그것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야 돼요. 근데 얘는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우리가 신고서에 들어가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게 맞지만 카드잖아요, 카드. 카드면 그 신고서 어떻게 되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신고서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 혹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일반 전표로 가야죠. 이렇게 판단해야 돼, 이렇게. 많이 중요하다, 이런 거. 자, 그래서 1월 4일 날 일반 전표예요. 세금 계산서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지만,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813번이죠? 800번 때 11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이거 잘 나요, 시험에 진짜로. 속리카드 난다. 국민카드죠?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갑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무 2급까지는 여러분들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대부분 고정되어 있죠. 뭐 업무무관, 기업 업무 추진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면세사업, 아니, 면세사업은 토지의 자본적 출 있잖아요. 근데 세무 1급서부터는 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출제 많이 해요. 불공제 사유로. 그래서 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10% 사업자한테 매입하면 세금 계산서 매입세 부담하죠? 그렇죠? 근데 면세 사업에 쓰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공제 사유를 우리가 면세 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잡을 수 있니? 그걸 먼저 여쭤본 거예요. 되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 별도에 구입했죠. 그럼 일단 매입세액을 부담을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입세 부담을 했으면 매입세 공제가 될지 불공제가 될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매입세액은 불공제잖아. 근데 어디 갔어요? 전자 세금 계산서는 관련 거래 전부에 대해서 일괄 발급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6,200만 원 받은 거잖아요. 얘는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확실하게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메인 매출 입력이죠. 그죠? 근데 사유는 면세사업. 이거란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붕괴 유형은 당연히 혼합이 될 수밖에 없지. 나눠서 샀으니까. 자, 메인 매출 전표. 1월 5일. 자, 유형은 불공. 자, 공급가액은 6천, 일괄적 받았다라고 해서 6,200.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드립. 그 다음에 전자 맞죠? 자, 여기 불공제 사유 있잖아요. 불공제 사유. 여기 불공제 사유에 여기 5번 있어요. 면세사업 관련이다. 요거 거세요. 라는 뜻이에요. 요거. 됐어요? 분계형은 혼합이고. 그럼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장치 해야죠? 설치 비용도 기계장치 취득원가 가산하잖아요. 기계장치 잡고요. 그 다음 현금으로 지급한 게 220이죠. 부가세 별도까지 지급했을 거니까. 나머지는 미지급금 잡아야 되겠지. 기계장치니까.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기계 외상으로 샀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몇 번이냐면 4페이지 13번. 요거 엄밀히 가면 세무 이금융이에요. 세무 이금융.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있잖아요. 이 매도 가는 증권 처분은 이 순서대로 하시는 거 권장.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우리 매도 가는 증권 처분하면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이 이제 실현된 거니까 제거하면 된다라고 했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이 평가 손실이 작년도 말에 280만 원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럼 대변으로 까야지. 팔았으니까. 그래서 대변으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을 220 까는 거예요. 280이구나. 그죠? 이렇게? 그다음 우리 매도 가는 증권의 처분 이익이나 손실은 그냥 장기 투자니까 뭐하고 뭐만 비교해서 처분 이익이나 손실 구하면 된대요.
뭐 취득 얼마 주고 사서 우리가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 투자니까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았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손실이 500만 원 나오겠죠. 제가 이것부터 끊는 건 이 두 개가 어려워서 먼저 끊는 거예요. 나머지는 쉽지. 차변에 보통 예금 7천만 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전년도 말에 매도 가는 증권은 장부상에 7,220으로 적혀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몇 번? 178번 투자산. 네, 끝이에요. 분계는 물론 여러분들 분계는 어떤 순서든 상관없죠. 하지만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끊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이나 손실 분계 문제에서 매도 가는 증권 처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처분 손익, 취득 원가하고 처분가에 비교하셔서 처분 이익 또는 손실 분계 끊으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장기 투자였을 때 미실현 손익이었지만 팔았을 때 실현되는 거니까 걔네들 제거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이 아래에 있는 두 개는 못 하시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순서대로 하시는 거 권장.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5페이지는 14번이었죠? 14번이었어요? 14, 15? 오케이. 자, 14번 볼게요. 자, 14번은 부가세 제외 부가세 제외라고 돼 있어요? 별도라고 돼 있죠? 고쳤지. 왜 내 건 안 고쳤냐? 다 수강생을 위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제 대꾸도 안 해줄 거야, 이제. 별도, 처분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10% 과세 매출인데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매출 쪽에 과세죠? 그죠? 자, 과세인데, 보니까, 이 기계장치 있잖아요. 이렇게 할게요. 기계장치가 2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감루가 850이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300이잖아요. 그럼 이 기계의 장부 금액은 얼마짜리인 거예요? 그렇죠. 장부가는 얼마야? 850인가? 850이죠? 남아있는 거. 그럼 우리가 처분 이익하고 손실을 여러분들 비교할 때는 여기 장부가랑 부가가치세는 내가 먹는 게 아니니까, 맞죠? 부가가치세 제외한 판매가하고 비교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요거 매도래. 그럼 이거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30이 나올 거예요. 130. 예. 자, 근데 대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 되겠죠? 그냥.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4월 8일자. 자, 유형은 과세. 공급가액은 980이죠? 네, 거랬죠. 토성. 전자고, 얘는 분계 많이 끊어야 되니까 무조건 혼합 끊으세요. 자, 일단 대변에 기계장치 까야 되잖아요. 2천만 원으로. 그다음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850. 그죠? 차변에 국고 보조금. 여기 기계장치에 대한 국고 보조금 검색되죠? 요게 300. 저는 처분 이익부터 먼저 끊을게, 그냥. 자, 대변에 처분 이익이 방금 계산했죠. 130. 그럼 나머지가 미수금. 그럼 미수금 받을 채권은 요 두 개 더한 게 받을 거잖아요. 그럼 받을 게 요 금액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시험에 대가를 받는 게 꽤 더럽게 받을 때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부터 끊으면 좀 나누어서 받을 때 좀 분계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되시겠죠? 자, 그다음 15번. 죄송해요. 15번 내 괜히 했나? 이건 여러분들이 세무 2급 걸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무 2급 때, 이거 배우나요? 세무 2급 때 가르쳐야 되는데? 혹시 안 가르치면 그 선생님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혹시나도. 그, 사체를 조기 상환하는 거 배우죠? 안 배워요? 사체 조기 감는 거. 안 배워? 조기 상환? 아, 그래요? 응?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기억나지 않습?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중도예요? 중도. 자, 여기. 그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사채 할인 발행 배웠죠? 사채 할인 발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기까지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요. 어저께 만기까지 가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우리가 그 만기까지, 예, 추가로 지급할 이자였잖아요. 맞죠? 만기까지 가면 추가로 지급할 이자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뭐라고 사채 만기 상환이라고 해요. 만기 상환하면 그냥 상환 이익이나 손실이 없어요. 다만 도중에 상환하는 거예요. 도중에. 그럼 도중에 상환하면 내가 부채를 비싸게 갚으면 손실 이익. 부채를 많이 주고 갚으면 그렇죠, 손실. 부채를 덜 주고 갚으면 이익. 근데 여러분 배우셨지만 이렇게 보세요. 자, 액면 금액 800만 원인 사채 중 40%를 상환했대요. 그럼 여러분이 당연히 잘 보세요. 그럼 이 사채가 일단 액면가인 8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중도에 상환하면 사채 액면 발행이 아닌 이상은 중도에 상환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좀 이따가 배우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중도에 상환하면. 다 안 깠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상환일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75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환하기 전에 팔 아픈데? 살차라고 할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750만 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어저께 사채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차감 계정. 차감 계정이니까 요렇게 있을 거예요. 재무상대표에. 예. 우리가 어저께 배웠죠. 장부 금액이라는 건 네, 차감 계정이든 가상 계정이든 걔네들까지 고려한 후의 숫자를 장부 금액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7,250만 원짜리가 장부 금액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상환했으니까 날려야지. 날리는데 그러면 우리 우리 이 방금 했던 기계장치 팔 때도 기계장치 따로 날리고 갑로 따로 날리고 국고보조금 따로 날리잖아요. 맞죠? 당연히 사채 상환할 때도 사채 따로 날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따로 날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채 몇 프로 상환했대요? 그렇죠? 그럼 40%만 날라가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얘도 40%만 날라가야지. 맞죠?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요게. 그럼 사채는 3,200 날리면 되는 거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750만 원에 40%가 곱한 300만 원 날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퉁쳐서 날리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운명 공동체인 애들은 각각 날려야 되는 거예요. 퉁쳐서 날리면 점수 안 줘요. 빵점이에요. 자, 사채 상환도 출제 많이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차변의 사채, 그죠? 금액은 3,200만 원 날리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적 평가 계정이니까 사채하고 어차피 반대편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날릴 때도 반대편 날리면 되는 거예요. 반대편, 대변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이었죠. 750에서 40% 곱하면 300.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상환한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대변에 얼마야? 2,800 줬죠. 그럼 지금 숫자 빵꾸가 어디에 나요? 빵꾸. 차변?
대변. 대변에 빵꾸 나죠? 그럼 우리 아까 상환 이익이면 수익이고, 상환 손실이면 비용이고, 그럼 대변이면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수익이죠. 그래서 얘는 사채 상환 이익이라는 개념과 보시면 사채 상환 이익. 대변에 사채 상까지 상환이를 치셔도 되고, 여기 사채 상환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고요. 사채 상환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예요, 그냥. 보세요, 보시면. 그러면 얘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은, 장부 금액은 7,250만원짜리잖아, 장부 금액은. 그럼 7,250만원의 40%가 장부 금액이 되겠지. 그럼 요거 하면 얘가 아마 2,900만원 나올 거예요. 근데 2,900만원짜리 사채를 갚는데, 2,800 주고 갚았잖아요. 그래서 100만원만큼 덜 갚았지, 장부 금액보다. 그래서 사채 상환 이게 100만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그건데 분계를 끊을 때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사채 상환 이익이라 사채 상환 손실 적으시면 오류가 없어요. 대변에 빵꾸 나면 이익 적으시면 되고, 그렇죠? 차변에 빵꾸 나면 손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운명 공동체인 애들은 네, 없앨 때도 같이 없애고 없애는 비율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 됐어요. 끝인가? 나머지는 없었죠? 저 7페이지부터죠?